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플 땐 마음에도 약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박연미의 마음약국. 저는 여러분의 마음주치 박연미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죠.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이곳 마음약국 저를 찾아주세요. 따뜻한 이야기, 진심 어린 조언으로 당신의 지친 하루에 꼭 맞는 처방전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3년, 결혼 7년 차로 이제 꽤 오래 함께한 사이인데요. 평소엔 참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인데 가끔씩 너무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모습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고 딸아이와도 잘 놀아주는 참 좋은 아빠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랑꾼이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되어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찾지 못하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건을 쾅 내려놓는 식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어요.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종업원들에게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날카롭게 따졌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옆 테이블 사람들도 힐끔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죠. 저는 너무 민망해서 남편을 말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너는 왜 항상 나만 나쁘게 보느냐며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한번 감정이 폭발하면 남편도 본인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몇 시간 후에는 미안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남편이 평소에 너무 좋은 사람이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약국에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사연 잘 들었는데요. 고치지는 못합니다. 고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마십시오. 여기에는 그 사연자분이 소수판 말을 먼저 시작해야겠어요. 우리가 이 부부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 뭐 전생에 뭐 왼수가 만났니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듣기로는 동전을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공중으로 딱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로 만나는 그 업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 인연이라든지 뭐 업이라든지 그 양이 똑같기 때문에 부부라는 인연으로 만난다고 해요. 근데 사연자분이 좀 주위에 우리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젊을 때는 좀 지금 사연자분처럼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한 8년 정도의 결혼 생활이죠. 그럼 아직 우리 제 생각 신혼에 들어가는 10년이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근데 좀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계속 화를 낸다거나 혹시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콱시 분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물론 드라마지만. 근데 이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좋을 때는 한량없이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 그죠? 근데 그 이거 유전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또 한번 그 들은 거는 영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하의 유전자를 키우는 학습법이 있대요.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는 보통적으로 뭐 학교에 가면 쌤들한테 뭐 국어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우고 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데서는 이 대화하는 방법을 따로 학습시켜 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대서 정말 놀랐는데 아마 그 그 남편분의 집안이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제 감정이 순간적으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과음을 지른다든지 행동을 막 아주 빠르게 한다, 과격하게 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결국 또 여기도 칭찬 요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분명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거의 주위에 많은 이 정도 나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편인 것 같은데 칭찬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서 뭐 애기들 다 재워놓고 뭐 저녁에 뭐 맥주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아무래도 나긋나긋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뭐 그럴 때 뭐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어머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너무 좋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예 남편이 집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거를 자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애들도 있을 텐데 그 아빠가 이렇게 자기 자식이잖아요. 분명히 좋은 말 할 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탁 끝나고 나면 놓치지 말고 있다가 여보 당신이 뭐 이렇게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나도 듣기 좋더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누구가 당신은 못 봤어? 싹 웃더라고." 이런 식으로. 예 주부는 좀 뭐 곰이고 여우고 떠나 가지고 몇 번을 변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그럴 때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또 운전할 때 과격해진다고 하셨죠? 그건 아마 대한민국이 70% 정도는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저씨도 운전할 때 좀 과격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는 나이 들면 좀 나아집니다, 저절로. 근데 운전할 때 또 이렇게 남편분이 양보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봐서는 크게 뭐 양보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때라도 딱 제 말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양보를 탁 해줄 때 "어머." 이렇게 감탄사를 하면서 "어머 당신 봐봐.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양보 안 했다. 그리고 당신은 봐봐. 어머 세상에." 하면서 옆에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을 계속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그러면 남편이 처음에는 이게 하다가 이 자주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뒷사람의 칭찬과 이게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 변합니다. 100%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꺼번에는 안 돼도 조금씩 깎아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월은 조금 걸려도 분명히 남편이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귀 뒤편으로 저 해마와 펜토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그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건 4배 오래 기억한답니다. 4배.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어떤 대화를 할 적에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왜 그래?" 뭐 "아 못 살겠다." 라든지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나 뭐 창피해 죽겠다." 뭐 그런 말은 굉장히 가시가 되거든요. 우리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은 해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 하는지 녹음해 가면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제 스스로가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쁜 말을 하면 내 배가 이렇게 오래 기억이 된다니까. 그럼 내가 "아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 너무너무 부드러운 말 때 난 너무 좋아. 우리 집에 당신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예뻐." 이런 말은 금방금방 지나가요. 근데 "당신 어 정말 미워." 뭐 이런 말은 오래 간다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조절을 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100%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고 사연자분 이혼은 아닙니다. 그 이혼이라면 자꾸 쓰면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무도 젊다 보니까 그 또 50 살다 보면 60도 되고 이런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아내의 자리가
빛나야 됩니다. 아내는 수프우먼도 돼야 되고 연극 배우도 돼야 되고 오만 역할을 다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어린애와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해주고 또 있잖아요. 또 애들이 뭐 어디 가게 돼가 두 사람만 있을 적에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뭐 짧은 손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자꾸 마음을 이렇게 연육시키는 부드럽게 만드는 비법을 남편한테 자꾸 쓰세요. 근데 이게 말만 듣기로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남편뿐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돼요. 친구라든지 뭐 우리가 마을에 뭐 여러 사람을 알고 지내잖아요. 그죠? 그중에서도 남편과 또 다르게 뭐 말을 갖다가 가시 있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더러더러. 그런 친구한테도 똑같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또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미웠나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점이 더 많다고까지는 안 해도 분명히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만약에 안 좋은 점이 만화가 5개라 하면 좋은 점이 분명히 5개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좋은 점만 보세요. 남편도 그 상냥하고 부드럽게 할 때 우선 좋은 점을 먼저 보세요. 그다음에 이 좋은 점을 자꾸 쓰고 또 쓰고 친구들한테도 그러다가 이게 좋은 점이 한 8개나 9개로 조금 변할 점에 안 좋은 관계 있잖아요. 그때쯤은 당신 이런 건 있잖아. 이래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쯤 돼서 말해야 됩니다. 좋은 점이랑 안 좋은 점이랑 상충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안 좋은 점을 말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뒀다가 좀 이렇게 많이 연육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또 기분 안 나쁘게 또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신기해요. 해보세요. 그래서 사연자분한테 어, 이게 얼굴을 마주보고 뭐 야 그렇지 그지 그랬었구나 그래 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만약 이 사연자분이 앞에 앉아 있다면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해봐. 너 있잖아. 속상하면 언니한테 전화해. 응?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막 이렇게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 제 마음이 그 사연자분한테 좀 많이 전달되기를 바라거든요, 지금. 진심으로. 왜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남편분은 오랜 시간 같이 살아야 될 동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들일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제 오늘 이게 그 좀 답변을 듣고 미진하다. 그래도 난 좀 깝깝하다. 이럴 때 전화번호 언제든지 의뢰하면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좋은 이야기 또 더 좋은 방법 한번 또 찾아봐도 되니까요. 아시겠죠? 오늘도 사연자분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또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요. 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배울 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언제든 마음 약국을 찾아주십시오.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FM 동그라미 방송국 박앤미의 마음약국 저는 박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